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하나의 특정 작업, 즉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독립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코드의 한 단위를 말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동 판매기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비유한다면 각각의 상품 버튼은 함수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함수라는 단어는 즉 특별한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을 넣고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이 완성돼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데, 이때 이 버튼들은 해당 상품을 만드는 기능과 연결되어 처리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 판매기 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커피라는 버튼을 누르는 것은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처리 부분에서는 빈 컵이 내려오고 뜨거운 물이 컵에 쏟아지면서 커피와 설탕 등의 재료를 섞어 여러분에게 완성된 커피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커피와 설탕 재료의 배합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공된 커피만 먹게 되면 되는 거죠. 이때 이 완성된 커피는 함수의 결과, 즉 상품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코코아를 누르게 된다면 역시 함수의 결과로는 완성된 코코아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함수를 처리하는 과정인 그 코코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예전에는 커피와 설탕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코코아와 설탕 재료를 섞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것이고, 물의 양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커피 버튼은 위와 같이 이런 몇 가지 절차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묶음 단위를 함수 또는 기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수의 호출과 결과의 반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함수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 하면서 값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데요. 정보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 아까 입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값이나 동작이 출력으로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 커피에서는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것이 출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커피를 3스푼을 넣을 건지 물의 양을 절반으로 할 건지에 관련된 것들은 블랙박스와 같이 여러분의 내부의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여러분의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고 결과물만 얻어서 커피를 마시면 되게 되는 거겠죠? 여러 가지 함수의 예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했던 printf라고 하는 함수라는 예를 들어보면, 화면에 여러분이 뿌리고자 하는, 즉 찍었으면 하는 데이터를 printf라는 함수에게 전달해 주면 printf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 필요 없이 그냥 화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가 찍히도록 표시된 그 결과만 보면 그 printf 함수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strlen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문자가 길이가 얼마인지 그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즉 숫자로 3글자짜리인지 4글자짜리인지 마찬가지입니다. strlen이라는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이 여러분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 길이를 알고 싶은 문자열을 주면 되고, 이 함수가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이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이렇게 조립하는 거 혹시 뉴스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봤는데 레일 같은 곳에 이제 자동차가 부품들이 이렇게 찍 지나가면 문을 담당하는 사람은 문을 달고, 핸들을 담당하는 사람은 핸들을 달고, 타이어를 담당하는 사람은 타이어를 끼우는 행위를 그 레일이 지나갈 때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해서 최종본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팀별로 혹은 기능별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각각의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게 용이한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문짝 하나가 잘못됐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다 결합을 했을 때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찾기가 어렵지만, 문 하나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거 외에 연결되는 부분이나 혹은 다른 부품들의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통합하기 전에
각각의 부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잘못되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할 때 선을 뭐 4번 혹은 5번 그어야 된다고 하면 뭐 프린트 F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출력하는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복사해서 여러 번 붙여넣거나 직접 타이핑해서 여러분이 선을 긋고 싶은 만큼 코딩을 하게 되는데 막상 출력한 결과를 봤더니 선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서 고쳐야 된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이 3번, 4번 넣었던 부분을 코드를 다 가서 일일이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4군데를 다 고쳐야 되는데 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적인 걸 할 때 하나를 만들어서 호출하기 때문에 고칠 때도 한 번만 고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하나하나 내용들을 테스트해서 완벽하게 만들기가 용이하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보이드 메인은 딱 하나만 쓸 수 있다고, 자, 뭐뭐.c 파일 안에는 메인을 여러 번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우셨고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 메인 함수는 아주 특별한 함수로서 부품 조립도의 역할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각각 만들어진 걸 결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메인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호출과 결과의 반환을 이제 조금 더 상세히 들어와 보면, 아까는 이제 제가 자동 판매기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우리 프로그램하고 상관없는 개념을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탁상용 계산기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계산기에서 사인 90도라는 것을 계산하라고 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를 조금 더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인이라고 써진 글자 버튼을 누르고 숫자 90을 입력한 다음 는 버튼을 누르는 이 과정이 함수의 호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기는 미리 어떤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인 90도 값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에게는 화면에 그냥 1이라는 결과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에 속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용하는 방법, 즉 내가 사인 90도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사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숫자 90을 입력한 다음에 는을 누르면 된다라는 함수 호출 방법과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원했던 결과라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니까 그 처리 과정도 나중에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계산기 버튼 중에서 사인 버튼뿐만 아니라 코사인, 탄젠트, 기타 다른 버튼들이 있는데 그 버튼들은 각각의 자기 역할이 미리 함수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함수를 호출해서 여러분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 자, 그게 함수의 사용법이면서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 혹시 사용할 줄 아시나요?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즉 셀을 여러분이 클릭하고 입력하면 수식 입력줄에 이러한 결과가 같이 동시에 표시되는데요. 는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것은 함수입니다 라는 표시이고요. 자, 파워라는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2,3이라고 입력하면 이 파워라는 함수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계산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3이라고 하면 2의 3승을 계산해달라 이런 뜻인데, 2에 해당하는, 즉 첫 번째 숫자는 미수, 우리 수학에서 미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파워라고 하는 부분은 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의 3승,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결과를 셀에다가 8이라고 표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함수의 결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라는 함수가 엑셀에서 어떻게 개발되는지 역시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파워라는 함수를 쓰려면 내가 숫자를 반드시 2개를 줘야 되고 미수를 먼저 준 다음에 지수, 위에 지수순 계산할 것을 나중에 주면 된다라는 결과,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게 되면 되는 거죠.
자, 라이브러리 함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의 사용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차차 배우게 되실 거고요. 일단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헤더 파일에 include라는 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걸 쓰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맨 위에 줄에다가 include stdio.h를 써라.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뭐 친절하신 분은 printf를 쓰려면 얘를 뭐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게 뭐 라이브러리 함수다 이런 얘기는 자세히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include 문은 삽입하겠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stdio.h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가져다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맨 윗줄에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고 그동안 얘를 왜 계속해서 사용했냐면 여러분들이 printf나 scanf 함수와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입력받고 출력하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선언해서 그동안 썼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처리할 일이 생겼다. 어떤 값이 알파벳이냐, 뭐 숫자냐, 입력된 값을 판단한다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입력된 문자를 소문자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뭐 to upp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대문자로 바꾼다든지 하는 문자 처리와 관련한 것들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include라는 문장 뒤에다가 ctype.h라는 헤더 파일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각각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그냥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이 이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math.h라는 헤더 파일을 선언하게 되면 수치 계산에 관련한 걸 쓸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사인 계산한 결과를 알고 싶다든지 탄젠트, 코사인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sqrt라는 건 루트를 말하는데요. 루트 씌운 값을 계산한다든지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include 문 뒤에 math.h라는 헤더 파일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자 처리를 한다든지 메모리 관리를 한다든지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하려면 즉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include 문 안에 선언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다더라 하는 내용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수학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하려면 math.h를 include 문 안에 선언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함수라고 해서 int abs 가로 열고 int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인티저로 된 어떤 숫자를 받으면 절대값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렇게 막대기 2개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부호를 없앤 숫자를 화면에 보여주는 즉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냐라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음수는 존재하지 않고 매번 양수로 부호를 없앤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include 문에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printf나 scanf를 사용하려면 stdio.h라는 걸 반드시 선언해야 된다고 했고 자, 특별히 내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으면 그 밑에 줄에 include 하고 다른 h 헤더문을 여러분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abs라는 함수를 쓸 거라서 math.h를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 값이 따로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void 쓸 거고요. 자, 메인 안에 가로 안에 void 쓰셔도 되고 가로에 그냥 가로만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꼭 void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보시고 혹시 이 부분에 에러가 있으면 void라고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라는 변수를 하나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요. 자, printf 문장을 통해서 화면에 자, 숫자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입력이 되면 i라는 변수에 그 입력된 값을 받을 건데 scanf 쓰실 때는 앞에 &%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코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rintf라는 명령을 통해서 방금 입력받은 그 i가 즉 i의 절대값은 입력받은 그 숫자의 절대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결과물을 지금 %d를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데요. 요 abs라는 함수는 어떤 숫자를 주면 즉 아까 i에 입력된 숫자를 주면 그것에 대한 부호를 없앤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세요 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5라고 입력하면 그 -5가 어디에 입력된다고요? i에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i에 입력된 값이 자, -5의 절대값은 하고 abs라는 함수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호출한 함수에 i 값으로 -5가 들어간 다음에 얘가 어떤 일을 막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눈에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는 뭐로 나온다? 네, 부호를 없앤 5로 나온다. 자, 이게 함수의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사용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값, 결과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도 이제 그것들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멈춰 두시고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세요. 몇 줄 안 되니까 금방 입력하실 수 있을 거고요. 코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늡니다. 눈 코딩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난 이거 다 이해됐어. 뭐 이 정도쯤이야. 몇 줄 안 되니까 난 다 이해했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짧아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코딩을 해보시고 테스트 결과에 이런저런 값들을 넣어보면서 화면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 번씩 꼭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코딩 다 하셨죠? 지금 방금 만든 프로그램은 한 번 테스트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계속 종료되니까 번거롭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제에다가 이번에는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정수의 절대값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제가 복습하라고 하는 거 다 복습하셨죠? 자, 뭐뭐가 될 때까지 어떤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값을 입력하는 걸 하려면 while문이나 do while문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코딩해 보시고요. 결과를 한번 보면 지금 while문으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어떤 조건에 참인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참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1이라는 결과를 넣어주고 0이 아닌 동안 그래서 0하고 1은 다르기 때문에 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0을 입력하면 방법이 중단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뿌려준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했던 그 세 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됐던 그 i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다시 while문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순환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되고요. 0을 입력하는 그때 0이라는 값에 대한 절대값을 표시하고 나서 0과 0은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while문하고 do while문으로 직접 수정하셔서 결과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